안녕하세요. 벤틀리 시스템즈에서 해양 관련 해석 소프트웨어를 담당하고 있는 서빛나입니다. 금번 웨비나에서 삭스 16.0 버전의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그 픽스를 제외하고는 총 8개의 신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솔버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는요. 첫 번째로 AICC에 제시된 다이렉트 어널리시스 메소드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솔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물의 리지드 바디 모션을 감지하고 매트릭스의 싱귤러리티를 없애는 기능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쉘 엘리먼트가 보완되었습니다. 모델레어에 대한 부분은 조인트 메쉬에 스티프너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었고요. 그리고 모노 파일과 석션 버켓 파운데이션에 대한 해석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처리 기능으로는 최신 버전의 ISO 코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과 결과 확인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각 업데이트들을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데이트인 다이렉트 어널리시스 메소드입니다. 이 해석 방법은 ASC에서 제시된 방법인데요. 기존의 이펙티브 랭스 방법이 어펜딕스로 옮겨지고 이 다이렉트 어널리시스 메소드가 본 챕터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 해석법은 초기 구조 해석에서 발견된 변이로 강성 매트리스를 업데이트시키고 구조 해석을 다시 수행하는 방법법을 통해서 P 델타, P 스몰 델타, 라지 델타 같은 세컨 오더 이펙트를 고려시키고요. 그리고 해석 과정에서 각 멤버에 작용하는 잔류 능력으로 인한 비탄성 자구를 고려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반복법을 통해서 P 스몰 델타와 P 라지 델타 같은 지오메트릭 로니니어티를 고려하는 방법은 이미 있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근본 릴리즈에서는 유저가 ASC에 지정된 대로 잔류력으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기 위해 수정된 탄성계수를 인풋을 하면요. 이를 바탕으로 다시 강성 매트리스가 만들어지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 업데이트를 통해서 ASC의 다이렉트 어널리시스 메소드를 삭스에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구조물의 리지드 바디 모션을 솔버가 자동으로 감지를 하고 매트릭스를 안정화시켜서 구조 해석을 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기존의 리프팅 해석을 하시려면 매트릭스의 싱귤러리티를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서포트 부분에 가상의 스프링을 모델링 했어야 했습니다. 이 새로 추가된 기능을 통해서 지금은 이러한 페이크 스프링을 모델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시려면 삭스 세팅에서 어드밴스드 솔버를 사용하시겠다는 선택을 해주시고요. 모델 파일 안에 새로 추가된 명령어인 slv-opt 라인을 추가해서 원하시는 값들을 인풋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싱귤러리티 문제없이 해석을 수행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쉘 엘리먼트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쉘 엘리먼트는 이렇게 곡면을 가지시는 엘리먼트고요. 커베이처가 클 경우에는 스티프니스가 과하게 커져서 생기는 시어 락킹이나 멤브레인 락킹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락킹 현상을 대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 MITC 쉘 엘리먼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솔버에 업데이트를 시켜놨습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어드밴스드 솔버를 선택을 하시면요. 기존의 방식 대신 4개의 인터폴레이션 포인트를 이용하는 MITC4 타입의 쉘 엘리먼트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모델러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계속 공을 들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조인트 메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단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빔 엘리먼트로 이렇게 모델링 해놓고요. 그리고 특정 조인트를 기준으로 빔 엘리먼트로 모델링 되지 않는 부분을 메쉬 모델러로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모델링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현재 이러한 부분들은요, 예전에 있었던 기능도 있고요. 근본에 추가된 기능은 메쉬 모델에 스티프너를 자동으로 추가하고 이를 시각화시키는 기능까지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스티프너의 강성 및 그 분포까지도 고려한 FE 해석이 가능합니다. 다음 업데이트는 모노파일 파운데이션 해석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파일 지지력 계산을 위해서 API에서 제시된 방법은요. 자켓 타입의 길고 슬렌더한 파일을 가정을 하고 만들어진 것이라 해상 풍력 구조물에 많이 사용되는 직경이 큰 모노파일에 적용을 하면은 지지력이 과소평가돼서 너무 보수적인 설계가 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페일리어 모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P사에서 제시된 길이 방향에 따른 모멘트 저항, 그리고 상단에서의 시어, 모멘트 저항 등을 추가로 인풋할 수 있게 업데이트 해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 소일 관련 툴 중에 하나인 플락시스라는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 플락시스의 모노파일 해석 전문 모듈과 삭스를 연동할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프로퍼티들을요, 플락시스라는 소일 FE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석을 하시고요, 삭스에서 자동으로 임포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 해석 기능도 추가해 놓았습니다. 워크플로우를 보시면요, 우선 플락시스 모노파일 디자이너에서 추가적인 모든 소일 스프링을 계산을 하시고요. 이를 삭스에서 자동으로 임포트해서 추가 소일 저항성을 감안한 슈퍼 엘리먼트를 만드시고요. 이를 가지고 다이나믹 해석을 하시고 구조 해석과 코드 체킹을 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 했습니다. 다음 업데이트도 파운데이션 해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에는 모노 파일이 아니라 석션 버켓 파운데이션에 대한 해석입니다. 이 부분은요, 우선 석션 버켓의 FE 모델을 삭스 메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모델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소일 전문 FE 프로그램인 플락시스 3D에서 자동으로 임포트를 하고요. 이 플락시스에서 추가적인 모든 스프링들을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를 삭스에서 자동으로 임포트를 해서 다이나믹 해석과 구조 해석 혹은 구조 해석, 그리고 그 후에 코드 체킹을 수행하실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비성형 소성 해석 솔버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삭스를 처음 접해보신 분들을 위해 잠깐 설명드리면요. 삭스에서는 선형 해석 솔버와 비선형 해석 솔버가 있는데요. 여기서 앞서 설명드린 선형 해석 솔버는 탄성 영역 안에서의 구조 해석을 진행하고요. 여기에 덧붙여 전체 하중에 대한 지오메트릭 논리니어리티를 고려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랩스라 이름 붙여진 비선형 해석 솔버는요, 로드 스텝에 따라서 하중을 제하하고 각 스텝별로 지오메트릭 논리니어리티와 부재의 소성 성질까지 모두 이용을 해서 포스팅 버클링 해석을 하는 솔버입니다. 그래서 선박 충돌 해석이나 폭발 해석 같은 사고 케이스 해석에 주로 이용됩니다. 선형 해석 솔버가 클래식과 어드밴스드로 나눠진 것처럼 이 소성 해석 솔버도 기존에 있었던 클래식과 새롭게 개발된 어드밴스드 솔버로 나뉘어집니다. 이 어드밴스드 솔버는 클래식에 비해서 더 나은 뉴메리컬 어프로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물성체의 비선형성이 크지 않은 구간에 대해서는 뉴턴 랩선 방법을 이용을 해서 전체 로드 스텝의 수를 줄이고 수령성도 더 좋게 해줍니다. 그리고 버클링 이후의 구간에 대해서는 아크랭스 방법을 이용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로드 스텝별로 빈과 플레이트의 디포메이션을 계산을 해서 지오메트릭 논리니어리티를 고려를 하고요. 그래서 세컨 오더 이펙트가 고려가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트 엘리먼트에 대해서는 킬치오프와 민들린 플레이트 시오리가 이용이 됩니다. 근본 업데이트에서는 플레이트 엘리먼트의 덕틸리티 리밋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인이 유저가 지정한 덕틸리티 리밋 이상이 되면 해석에서 프랙처 되었다고 가정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쉬가 적용된 모델에 대해서도 더 나은 페일리어 모드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 콜랩스 모델을 이용하시려면 어드밴스드 솔버와 마찬가지로 삭스 세팅에서 Yes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콜랩스 모듈을 가지고 계시다면 콜랩스 클래식과 콜랩스 어드밴스드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포스트 프로세서에 대한 업데이트입니다. 2020년에 ISO 19902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 2020년판 ISO 코드를요, 삭스에 업데이트 시켜놨습니다. 삭스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지원이 되는데요. 근본 업데이트에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삭스 이그제큐티브 내에서 시작하거나 다운로드 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페이지를 옮기지 않고요. 삭스 이그제큐티브 내에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안상이나 다른 이유로 클라우드 컴퓨팅이 여의치 않으시면 같은 네트워크 안의 컴퓨터에 삭스를 설치를 하고요. 마스터 컴퓨터 안에서 다른 컴퓨터들로 파일을 보내서 해석을 진행을 하고 해석 결과값이 자동으로 마스터 컴퓨터에
저장되는 그리드 프로세싱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 그리드 프로세싱은요, 하나의 라이센스로 서로 다른 컴퓨터에서 복수 해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부분입니다. 시간 내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